반갑습니다. 한국어 토픽 읽기 유형 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7도 마찬가지 빈칸에 알맞은 문장 부사 고르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토픽 2의 기출문제 19번에서 20번까지의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19번에서 20번까지 오게 되면 지문 하나에 바로 보기가 문제가 2개 나온다라는 것이 앞에 문제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과 20번에 넘어오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 또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 지문과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토픽 2 60회를 중심으로 19번, 20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20번 문제는 바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연습한 거와 같이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실과 바늘을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안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견, 그 다음 주인. 안내견이라는 것은 바로 안내하는 견, 강아지 또는 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하는 견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눈이 안 보일 경우, 그걸 바로 장애인이지만 어떤 장애인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청각은 어떻습니까? 듣는 거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시각이기 때문에 바로 안내견이 주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무엇과 동일합니까? 바로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안내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 계속 나옵니다. 또 그리고 계속 안내견, 주인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주인만 보고 있는, 그래야 길을 안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행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행인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인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 또 그리고 괄호 앞에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괄호 뒤에 문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땡땡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 다가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앞에 문장 1번, 그 다음에 괄호 뒤에 문장을 보았습니다. 2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바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1번 있지 않습니까? 1번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는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괄호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19번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지만 비록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비록 뭐뭐 하더라도 아이가 비록 울더라도 뭐 과자를 주면 얘는 금방 괜찮아진다라는 이런 설명을 할 때 비록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자, 물론은 어떻습니까? 앞에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물론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물론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괄호 뒤와 앞과 괄호 뒤의 문장이 서로 다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만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뭐뭐뭐 한다면이 있기 때문에 뭐뭐면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가간다면 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할 때 이 만약이라는 내용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 만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만약은 동그라미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보겠습니다. 과연은 앞에 문장에 뒤에 설명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때 바로 과연이라는 이 접속사를 쓰기 때문에 과연은 이 괄호 앞과 1번과 가로 뒤에 2번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뒤에 뭐뭐 다면 이것을 보더라도 만약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번 문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는 20번을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여기에는 제가 만약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9번은 만약입니다. 자, 그럼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장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1번에 안내견이 주인 곁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다가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안내견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행인에게 다가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가는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도 뒤에 문장을 보지 않아도
2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뜻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은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미 19번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정답이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견은 항상 주변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지문 내용에서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안내견, 길을 안내해주는 이 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항상 주인을 보고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행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행인은 바로 구조센터에 가서 이제 연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문 내용의 괄호 앞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에서 이미 19번과 20번의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아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과 20번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정답 확인과 그리고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 보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에도 19번은 3번 만약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앞 문장에서 안내견이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을 이미 언급했다라는 것은 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다음 문장에서는 안내견이 행인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뭐뭐 다면을 찾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제 두 번째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주인에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팁을 또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팁은 바로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바로 첫 번째, 빈칸에 있는 문장의 앞뒤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괄호 앞과 괄호 뒤의 문장.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바로 보기를 중심으로 틀린 답, 오답은 틀린 답이지 않습니까? 오답을 X나 B금으로 제거를 하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에서 20번에 가장 중요한 19번의 먼저 19번의 문장 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1번에서 14번까지 1번 특히 만약, 반면, 또한, 오히려 이런 부분 이 14가지는 그 뒤에 문장이
어떤 것이 오는가를 조금 또 학습을 하시고 19번 문장 부사 14가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빠른 것 같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유형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미 찾았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막에 대한 부분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덥고 건조한 기후를 떠올릴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사막 하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은 어떻습니까? 모래가 전부 많고 그 다음에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사막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계속 보시게 되면 사막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인데 사막의 종류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있듯이 고비 사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막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사막은 바로 칼리하리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사하라 사막.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툰드라 사막.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막 중에 4가지의 사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의 사막이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 또 키워드를 찾았으면 바로 이 괄호 앞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부사를 1번에서 14번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 부사 중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덥고 건조한 기후를 떠올릴 것이다. 괄호 땡땡땡. 두 번째 괄호 뒤에 문장. 실제로는 삭막한 모래 말고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은 다는 어떻습니까? 많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문화도 어떻습니까? 문화가 많다라는 것이 바로 다문화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문화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문화라고 하고 또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라는 것과 뜻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라 사막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앞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이 반대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추가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것인지. 자, 그러면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사막, 덥다, 모래다, 그 다음 건조한 기후다라는 것이 알고 있는데
괄호 뒤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삭막한 모래 말고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사막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반대되는 내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하나를 더 해줄 때 또한이기 때문에 또한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이 있습니다. 과연은 앞에 문장에 맞다라는 것을 또 알려줄 때 과연이라는 또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도 아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되는 것은 바로 이 그러나라는 것을 바로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더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 그러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이 있으면 하지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앞에서 이제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가 나온 내용에서 충분히 이미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면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덥고 건조한 기후를 떠올릴 것이다. 1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과 같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사막은 모두 덥고 건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뒤에 문장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막은 1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사막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번 문제를 이제 풀 때 실제로는 삭막한 모래 말고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사막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막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도 뒤에 문장을 보지 않아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비 사막은 겨울에 눈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를 찾을 때 사막의 종류 4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비 사막으로 바로 올라가 보시면 바로 고비 사막은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비 사막은 겨울에 눈이 내린다. 정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사막 보겠습니다. 칼리하리 사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리하리 사막은 자주 비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문에 올라가 보면 이 칼리하리 사막은 가끔씩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번도 정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먼저 보시고 가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보면 이와 같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문장 하나에 또 밑에 살펴보고 또 원한다면 이렇게 체크가 끝나고 나면 2개 정도 남았다. 이렇게 되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고비 사막이라든지 칼리하리 사막이 직접적으로 주어가 나와 있을 때는 바로 이 지문으로 올라가셔서 내용을 보시고 X를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형 7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한 지문에
문제가 2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건 너무 어려워 하시지 말고 이것도 충분히 앞서서 연습한 거와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유형이 유형 7이 훨씬 더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접속 부사 외우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토픽 2의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 2 여기까지, 유형 토픽 2 유형 7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